직장의 관심사는요, 결국 자산의 증식입니다. 여러분 주식 보셨죠? 오늘 대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는 아마 10%에서 8% 떨어졌다가 그게 4% 떨어졌다가 6%로 올랐다가 다시 오늘 아마 3% 또는 4% 수익대로 아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오후 돼서 막 코스피가 급락을 하더군요. 네. 그래서 뭐 보질 않았는데 아무튼 뭐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생산 그리고 전달하기 위해서죠. 네. 과연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경우 1년 뒤에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제가 돈이 급했다면은 당연히 수익률이 10% 평균 10% 났을 때 이익으로 실현했겠죠. 하지만 제가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미주노님께서 미국 주식도 박살나지 걱정 안 합니다. 미주노님,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환율이 오른 만큼 그게 해지 작용을 하셨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엔화 선물 주식을 ETF를 엔화 선물을 샀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사자마자 3% 정도인가 올랐습니다. 아이고 10만원 밖에 안 샀는데 50만원에 샀어야 되는데 아이고 3% 벌써 급등해 버려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투자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쌀 때 매수를 하고 비쌀 때는 사지 않고 다른 거 산다. 그러면 잃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심플 매수님께서 준세님께서 작년에 송도, 인천 비추 하셨는데 진짜 많네요. 제가 틀린 정보는 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부동산은 심리의 흐름을 읽는 거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증가한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인천이 여러분들 직장이 많나요? 일자리가 많아요? 인천이 많아요? 인천이 뭐 경기도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직주 근접이 잘 됩니까? 아니란 겁니다. 인천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다 보니까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요, 뭐 서울에 뭐 영등포 뭐 이런 쪽까지, 뭐 강서 그런 쪽까지, 그런 쪽까지는 뭐 출퇴근이 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 인천에서는요, 인천은 뭔가 도시가 인천을 위한 도시, 인천을 위한, 인천만을 위한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그냥 서울의 위성 도시인데 좀 이동이 불편한, 뭐 1호선 연결되어 있죠. 5호선도 연결되어 있나요? 그런데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외곽의 느낌이 강해요. 근데 분당이나 그리고 요새 이제 떠오르는 데가 구리, 네, 그리고 저기 별내, 다산 신도시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위례 이런 데는 서울하고 위치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광명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인천은 서울에 속한 그런 서울과 연계된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멀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이 올랐다, 2021년도에 올랐다, 제가 그걸 경고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천이 올랐다는 것은 그거는 부동산 상승의 흐름이 그 정점이 왔다, 이렇게 또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부터 계속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내가 사서 오르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다고요. 응? 내가 매수를 해서 2년은 보여야지 일반가세 받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 방에 오시는 분들, 오늘 저랑 상담하신 분께서 주선생도 혹시 그 빌라 넘기는 사람, 오피스텔 아파트 넘기는 사람 혹시 같은 부류 아니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업자들하고 똑같다, 커미션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당장 뭐라도 잡아라고 하죠. 근데 제가 올해는 계속 관망을 하잖아요. 제가 올해 집 사라고 한 거 본 적 있어요?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2023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2023년 중반에요. 관망하세요. 편안하게 관망하세요. 네. 지금 속 타는 사람들은요, 다주택자인데 이번에 양도세 중과 유예 그것 때문에 집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예? 자, 부동산 유튜버들 있죠? 그 중에서 나 자산 50억이야, 나 자산 100억이야, 그런 사람들 지금 약간 똥줄이 좀 타고 있습니다. 네. 왜? 중과 유예 때문에 집값 떨어질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방어를 해야죠. 안 떨어집니다. 뭐라고 방어하죠? 그 사람들이? 네.
실거주면 지금이라 사는 게 옳다. 뭐라더라? 1주택자는 사는 게 옳다? 하여튼 뭐 그 단어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올해 내가 집을 구해야 하면 전세로 가는 게 맞다. 라는 겁니다. 예? 특히 대구 쪽에는요, 무조건 전세로 들어가야 돼요. 예, 무조건 전세고, 또는 월세. 월세가 더 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로 들어가서 남은 돈은 모으고 기다렸다가 언제 매수해야죠? 네, 정확한 타이밍이 나오면 매수를 해야죠.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네.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구에 거주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자, 제일 애매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아, 서울에 집을 사야 되는데. 이런 분들 좀 애매하죠. 왜? 대출도 안 되고, 갭 투자하려고 하니까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께 대표적으로 드린 이야기, 공통적으로 드린 이야기가 집 사지 말라는 겁니다. 올해, 특히 올해 사지 말고.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서울 부동산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서울에 5억짜리가 10억이 되었어요, 여러분. 뭐 7억짜리가 15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5억이 10억이 되면 5억이에요. 7억이 15억 벌면요, 자, 차익으로만 8억입니다. 하지만 12억까지는 비과세 받는 거죠. 네. 자, 뭐라고요? 미혼 어린이 뭐라고요? 문정부 때는 집을 사라 하지 않았나? 반말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반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자, 그거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집을 사야 될 타이밍이 있는 거고, 지금은 집을 사지 말라 라는 거예요. 네. 잘 모르시면 저 방송 좀 끝까지 봐주세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자,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간에 올해는 제가 집을 사지 말라고 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전세로 좀 거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주로 드렸단 말이 재작년부터, 자, 굳이 서울에 집 살 필요 없어요. 자, 5억에서 10억 올랐다. 네, 그러면 5억의 차익이죠. 그리고 5억에서 15억이다? 그러면 10억의 차익이에요. 네. 아, 뭐 7억에서 15억, 8억이죠. 네. 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올랐어. 저는 묻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네. 그래서 그 다음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유튜버들 잘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응?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상우 형님 같은 경우는 전망 다 틀렸죠. 네. 올해 8% 오른답니다. 네. 8% 오른대요. 안 올랐잖아요. 8%. 서울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 올해 8% 올랐어요. 재건축은 오케이. 재건축은 오케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틀렸어요. 사고 안 하죠.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책은 변수로 작용시키지 않았다. 대선은 변수로 작용시키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았잖아요. 네. 올해 떨어질 수 있다. 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자명한 사실이죠. 작년 연말부터 심리가 꺾였는데, 부동산 상승론자, 저도 상승론자예요. 상승론자지만은 그들하고 다른 거는 저는 투자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시장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뭐 올해는 절대 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걸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떨어질 거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올해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떨어질 이유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하는 거, 입주 물량이 없대요. 공급 물량이 없대요. 자, 그 말이 뭐다? 하수라는 거예요. 왜 하수다? 자, 공급 물량이 없다, 입주 물량이 없다. 그거는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이 일어난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네. 자, 이 X표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X표시. 자, 이 X표시에서 이렇게 정비례하는 게 공급이고 반비례하는 게 수요잖아요. 네.
여기서 뭐 제가 손가락에서 좀 죄송한데 뭐 여기 파워포인트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 그림 하나 그리고 갈게요. 요게 뭐예요? 수요 곡선, 그리고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 여기가 균형점이죠. 네. 자, 수요는 디맨드, 공급은 뭐죠? 서플라이인가요? 네. 서플라이 맞나? 하여튼 S, D 이렇게 해서 D랑 S랑 만나는 점이 여기가 균형점이에요. 네, 균형점. E라고 하죠. 이퀄라이제이션. 하여튼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영화 이퀄리브리엄 그건 기억이 나네요, 제가. 하여튼 간에 지금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입주 물량이 없다는 것은요,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공급이 뒤로 빠지죠. 잠깐만요. 맞죠? 네. 요게 아파트 입주 물량 공급, 죄송합니다. 이게 공급이죠. 네. 공급이 감소라니까. 감소하잖아요. 네, 감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가격이 올라간다. 이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는데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출을 다 막았으니까는 수요가 감소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원래 시장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공급 곡선이.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급 색깔을 바꿀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해서. 자, 공급 곡선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해서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이 점에서, 네, 이 점으로, 아이고야, 가격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게,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떨어질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바쇼 형님하고 상우 형님이 둘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보다는 무지하지만, 뭐 제가 그분들보다 잘하는 거는 언어를 잘해요. 외국어 잘해요. 네. 외국어 잘합니다, 제가. 하여튼 그걸 떠나가지고. 네. 자, 제가 말씀드린 건요,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수요. 네? 수요가 왜 감소하죠? 감소하죠. 대출 규제. 첫 번째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잖아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못 사잖아요. 그리고 종부세 공포. 작년에 늦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대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가 부활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요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네, 균형점은요, 네,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네. 자, 수요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이분들이 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상우 형님이나 빠수 형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 수요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게 감소한다라는 것은 본인들의 논리를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절대 하지 않은 겁니다. 못하는 거죠. 네? 못하는 거예요.